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죠. 이 회담의 주요 의제, 또 앞으로 미칠 영향,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등등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부 출범하고 열흘 만에 한미 정상회담 처음이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네. 이게 거의 역대 최단 기간 이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일정 자체부터 한미 동맹 강화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는 의미도 가볍지 않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 동아시아 일정 중에서 보통은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했다가 그 다음 순서로 사실 한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하는 게 이번엔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이번에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네, 그래서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이 태평양 전략의 주요 파트너로서 미국이 한국 정부를 생각하고 있다는 의중이 묻어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등등 이 미국이 국제 정세 관련해서 신경 쓸 대목이 굉장히 많은데도 네. 불구하고 정부 출범 불과 열흘 만에 한국으로 온다. 이제 그것의 의미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의제가 이미 좀 정해졌죠? 일단은 한미 신뢰관계 구축 당연히 우선순위의 의제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 북한의 도발이 나날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ICBM과 SLBM 발사에 이어서 핵실험을 재개할지도 모른다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한미가 공조해서 대응할 것인지 이게 아무래도 한반도의 주요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지금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 태평양 경제 체계를 새로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 이제 경제와 안보를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반도체가 그냥 단순히 어떤 전자물품이 아니라 이 안보 자산으로 완전히 위치가 격상되었죠. 전략물자예요, 전략물자. 네, 그래서 국가안보회의할 때 반도체나 이 전자제품 관련된 비서관들, 참모들이 대통령과 함께 다 참석하는 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일이 되었거든요. 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런 경제안보동맹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지 등등이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또 좀 살펴봐야 될 게 한미 관계가 굳건해지면 그 배경에는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일찍 한반도에 온 배경에는 러시아 문제, 중국 문제가 있다 아까 짚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보면 취임식에 이제 축하 사절로 중국에서 거의 서열 2위의 분이 오시고 그리고 곧바로 중국으로 좀 와달라고 초청을 하고 중국도 상당히 윤석열 정부에게 바싹 다가가서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요거에는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서열상 중국의 실질적 2인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왕치산 부주석을 보낸 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예우인 것이고 한중 정상회담 제의를 먼저 한 것도 이례적이고 빠르죠. 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어떤 기조 변화, 중국을 상대로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는 메시지가 약간은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까지는 좋은 효과,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이 다가오니까요. 네, 한미 공조가 매우 강화될 것 같고 그리고 쿼드 같은 경우는 직접 가입이 힘들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의 논의도 실무선에서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 내는 비교적 중국의 우호적이었던 외교 성향이 다시 전통적인 한미 동맹 중심으로 복원되려는 분위기가 아주 강하게 보이자 예. 일단 중국과도 대화를 좀 더 해보자. 예. 중국과 우리가 무역 교역량이 가장 많잖아요. 예. 그런 점을 좀 어필하면서 약간 우호적인 메시지, 유화적인 메시지를 먼저 내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한중 관계는 적절한 어떤 균형감을 유지하는 게 앞으로의 미션인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한미 관계 강화 메시지가 오히려 중국을 끌어들인 게 5년 내내 이어지려면 또 무조건 밀거나 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밀고 당기기 소위 말하는 밀당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중국에게 어떤 부분을 또 양보해 줄 것인가. 그 와중에 한미동맹 강화라는 일관된 메시지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외교 당국의 주요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 몇 번 언급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워낙 가입하고 있는 국가 숫자도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중국이 한국에 대한 특별한 경제 보복 이거는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하려면 태평양 국가들 거의 다 그러니까요. 보복해야 되는 거니까. 다만 쿼드 문제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떨까요? 쿼드에 대해서도 가입을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이 한 나온 적은 적은 없죠.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이 외교를 함에 있어서도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가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과 우호적으로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잖아요. 경제 그렇죠. 안보 관점에서. 그렇다면 쿼드에 대해서도 가입을 하지 않고 사실상 가입학원과 마찬가지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안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좀 고려할 문제이지 이번 정상회담에서 쿼드 가입까지 논의가 막 진전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근데 뭐 심상치 않은 조짐은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을 뺀 첨단 반도체 소재 이런 등등에 대한 벨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고 이 하고 정도로 있죠. 나가고 있지 네. 않습니까? 뭐 그럼 우리는 어디에 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으로 보게 된다면 예. 뭐 한쪽에 막 쏠리진 않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이번 정부에서는 한미 동맹 공조가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것이고 그것은 안보 문제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와 같은 전략 자산 수출 문제, 가공 문제, 또 투자 문제까지 연계되어서 그 같은 확실한 기조 위에서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로 묻는 네. 그런 방향의 외교가 펼쳐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